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기록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찾아왔습니다. 은평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10월 15일까지 5달 동안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이 2021년 기준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7만 2천여 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뒤 지역사회를 위해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하라 유키코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초여름에나 나타나는 날씨가 5월 중순부터 불쑥 찾아온 건데요. 네, 오는 18일까지는 더위가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주 후반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공원에 나온 시민들이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기 바쁩니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달래는 사람들. 16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지난해 5월 중순을 지나서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초여름 더위가 일주일가량 빨리 찾아온 셈입니다. 많이 덥네요. 네, 햇볕도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올여름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 걱정되지요.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일찍 더운 것 같아요. 올해 뭐 폭염이 있다는데 일찍 더운 것 같고 벌써 뭐 모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예년보다는 상당히 빨리 더위가 오는 것 같아요. 때이른 더위의 원인은 강한 햇빛과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이미 전날부터 기온이 높게 오른 상태에서 강한 햇빛이 지속되자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따뜻한 남서 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빛이 비쳤던 것이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서울 기준으로 낮 최고 기온이 28도가량으로 높게 올라갔거든요. 열이 누적되어서 다음날 아침 최적이 높게 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는 구름이 끼면서 점차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오는 18일에는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는 18일 이후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2도가량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는 서울대 공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를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오는 7월부터 기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돼 고등학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29만 가구에서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고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 등의 혜택을 고교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평구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해 이달부터 5달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강우량에 따라 평시,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기습 폭우에 대비해 하천 진출입 차단 시설과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 재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앞서 은평구는 증산 빗물 펌프장, 하천과 대형 공사장 등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시설 700여 곳에 대한 풍수해 대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네, 은평 지역의 주요 현안인 은평 세길 건설 사업이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음재 의원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은평 세길 사업이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이 의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 BC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BCU를 기준을 1로 놨을 때 1 이상이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업성을 보는 거고 1 이하면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뜻인데요. 일단 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BC율이 1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1.03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적격성 통과 이후에 사업 과정들은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언제쯤 착공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벌써 착공 얘기까지는 좀 이르긴 하고요. 네. 보통 이제 민자 적격성을 통과하게 되면 한 7, 8가지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하기 위해서 한 대략 소요되는 연수가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만약 원래 계획대로 2년 내에 이제 된다라고 보면 2025년 정도면 뭐 착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7년이죠. 서북부 지역 도로망 확충 계획이 나온 이후에 지금 15년 만에 이제 사업이 본 궤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지금 7, 8가지 절차들이 남았고 착공까지 2년 정도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뭔가 발생할 변수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는 여러 구들이 또 걸쳐 있고 특히 이제 은평구, 종로구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은평구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시내로 유입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종로구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북한산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이 서부권의 교통 흐름에 무척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통일로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경기도 위성도시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통일로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길 사업은 추진이 될 것이고 또 잘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은평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건 사업 하나가 서부선 경전철인데요. 올해 말에 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13년 정도 시간이 좀 흘렀었는데요. 잘 돼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작년 12월 또는 올 6월 말 협상 체결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2가지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네. 서울시에서 이제 지금 재정 심의 통과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요 2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분은 뭐 바로 오늘 내일이라도 준비가 되면 20일 정도 공고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협상하러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 심의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뭐 착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공, 기공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 2가지가 통과되면 바로 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음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일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결혼과 함께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 2021년 기준으로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 7만 2천여 명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건데요. 10년 넘게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있습니다. 하라유키코 씨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은평구 가련일동 주민 공동체 공간인 마을 카페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하라유키코 씨는 가련일동 주민자치회 간사로 마을 카페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모임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주 여성끼리의 그 모임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했었어요. 마을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친구들 좀 많이 확장을 시킨 거죠.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라는
주민 그 모임 단체 간사로 지금 제 자신이 좀 선장이 된 거죠.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정착한 유키코 씨. 처음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말을 해버리면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들킬까 봐. 네,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요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낯선 말투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난 건 유키코 씨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에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마을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을을 계속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 할머니가 50년을 사셨다고 여기서 이제 애를 낳고 뭐 학교도 보내고 군대까지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이제 여기서 살시다가 이제 그 재개발 때문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키코 씨가 한국에 정착한 지 20여 년. 그 사이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자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노동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키코 씨의 바람은 한국 정착을 힘들어하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한국 사람이랑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그 중간 역할,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했었어요. 결혼 이주 여성이 아니라 마을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주민이지. 주민이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결혼 이주 여성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양천구가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심리 지원 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양천 구민입니다. 상담은 주 1회 1대1 개별 상담으로 모두 8번 이내로 진행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해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나 구청 녹색환경과로 선착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올해 봄빛 동행축제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신정 제1시장과 신곡시장 주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봄빛 동행축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역은 신정 제1시장 주변 도로 약 60m 구간과 신곡시장 주변 도로 약 260m 구간입니다. 양천구는 축제 기간 주차 허용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이내에 주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제55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주관으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글과 한문, 서예, 사군자 그리기, 만화 등 8개 분야로 나눠진 사임당 과거장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율곡 과거장 등 예능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전통 자수체험과 다도 예절 배우기, 가훈 써주기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한편 현대 여성의 귀감이 된 인물에게 주어지는 제55회 신사임당상에는 유아교육 전문가인 이경자 씨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